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제가 이 캐논데일 시스템 6 이 자전거를 타고 기산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. 창원의 기산 구간이 평지 구간이거든요. 예, 스프린트 구간도 있고 평지로 약 한 10km 노스답으로 밟을 수 있는 창원에서 거의 뭐 유일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예, 그 구간을 이 시스템 6 캐논데일 새 제품을 가지고 오늘 라이딩을 하고 왔습니다. 역시나 좀 힘들더라고요. 에어로 버전이라서 평지 주파 능력은 뭐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,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새 자전거가 주는 일반 분들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순간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 약간 평지인데 그래도 내리막 구간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. 그런 데서 보면 뭐 48, 뭐 50,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확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돌아올 때 트럭 뒤에 붙어서 밟으니까 속도가 55까지 순식간에 찍던데, 물론 뭐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트럭 뒤에서 붙으면 그 정도 속도는 뭐 쉽게 나오죠. 근데 제가 운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. 한 50km 넘는 속도로 한 트럭 뒤에서 한 2분 피를 빨았나요? 아이고, 나중에 퍼져가지고 오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새 자전거에 불편한 진실. 새 자전거고 고사양이고 가벼운 자전거면 타면 빨리 가느냐?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현실은 새 자전거고 고사양이고 무게가 좀 가벼운 자전거를 할지라도 실제로 라이딩을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. 자, 그 왜 힘든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. 지금 제가 이 엎어져 있는 자전거는 제가 한 4년 가까이 뭐 키로수로 치면은 한 4만 킬로 뭐 그 정도 탄 자전거고요. 그 휠셋은 한 6년 휠셋은 한 6년 정도 탄 휠셋이에요. 허브 정비 물론 중간에 안 했습니다. 허브 정비 안 하고요. 그냥 타는데 잘 돌아가네요. 지금 새 자전거 비전 힐셋과 요 자전거도 비전 힐셋이에요. 근데 알로이 힐셋입니다. 이 구름성 테스트를 제가 좀 했는데 역시나 오래 쓴 자전거가 오래 굴러가네요. 이 캐논델 시스템 6는 에어로 버전 중에서도 그냥 하드한 에어로 버전이라 할 수 있어요. 소프트한 스타일은 아니고요. 좀 무게감도 있고 정말 평지 주파용으로 아주 좋은 자전거인데, 새 자전거를 타시면 뭐 자전거가 가볍고 고사양이라고 해서 더 뭐 잘 타지느냐? 바로 잘 타지지는 않아요. 실제로 적응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. 뭐 짧으면 한 달, 길면은 석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.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10km 정도의 자전거를 타시던 분이 이제 뭐 한 6km대 고사양 자전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바로 라이딩 나가서 바로 잘 타지느냐?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체가 근육과 이 심장이 10km 자전거를 탈 때는 아무래도 다리에 근력이 좀 많은 상태로 근력 위주의 라이딩을 좀 하게 되죠. 그러다가 6km대 자전거를 딱 타게 되면 이 근육은 10km대 자전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 힘으로 자꾸 밟으려고 그래요. 그런데 이게 6km잖아요. 그러니까 뭐 가벼운 자전거인데도 밟는 토크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. 자, 이러면 뭐 근육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가 심장이 느끼는 부담감은 뭐 비슷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을 타시다 보면 이제 근육이 느끼는 부하는 이제 점점 좀 줄어들면서 심폐 능력이 이제 다리 근육의 부하가 줄어드니까 심폐 능력이 유지하는 힘이 더 좋아지겠죠.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근육이 6km 자전거에 맞춰서 이제 변해갑니다. 그렇게 되다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은 그 자전거 가벼운 자전거와 또 페달링 했을 때 그 저항이 적은 고사양들은 뭐 세라믹 비어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항이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이 근육과 우리 심장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죠. 그래서 고사양을 바로 탄다고 해서 잘 타지는 건 아니고요.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적응 기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새 자전거를 탔을 때
바로 잘 타지지 않는 이유, 왠지 좀 힘들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뭐 자전거가 구름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앞에 허브, 뒤에 허브, 여기 크랭크, 비비, 이 세 군데는 베어링이 들어갑니다. 이 구름성을 좌우하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예요. 그래서 고사양일수록 구름성이 좋은 세라믹 베어링을 채용을 하고요. 예, 대부분 세라믹 베어링을 채용을 합니다. 예, 구름성이 이제 돌려보면 좋아요. 한 2배, 3배 이상 좋습니다. 그런데 뭐 그런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새 거인 상태는 사실은 좀 뻑뻑합니다. 우리가 일반 세라믹이 아닌 볼 베어링으로 된 좀 저가 휠셋들도 보시면 안에 브리스가 들어 있거든요. 물론 세라믹도 세라믹 허브도 세라믹 브리스가 들어가 있어요. 브리스가 거의 꽉 차 있습니다. 이 꽉 찬 브리스를 가지고 우리가 라이딩을 나가보면 이 좀 뻑뻑해요. 베어링이 뻑뻑해서 사실은 잘 돌진 않습니다. 아까 처음 화면에 제가 이 자전거도 구름성 테스트를 했거든요. 오래 탄 자전거가 이제 새 자전거의 구름성 테스트. 사실은 이렇게 오래 탄 자전거하고 새 자전거를 돌려보면은 구름성이 오래 탄 자전거가 월등히 좋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베어링을 감싸고 있는 그 그리스가 적어도 한 5,000km 정도는 타야 약간 마모가 되면서 구름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새 차도 질을 내야 된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휠셋도 질이 좀 나야 됩니다. 그래서 꽉 차 있는 그리스 베어링인데 그 허브가 그리스가 꽉 차 있는 게 좀 이제 한 5,000km 정도 타다 보면 약간 마모도 되고 그러면서 베어링의 그 구름성이 훨씬 좋아진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새 자전거를 타시면 5,000km 정도는 좀 힘들어도 좀 타 주셔야 이제 그 이후로 5,000km 이후로 자전거의 그 구름성 상태가 월등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자전거의 가장 불편한 진실은 왜 안 나가느냐, 새 자전거 왜 힘드냐. 사실은 앞바퀴 뒷바퀴 허브 베어링의 그리스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크랭크의 이 비비 베어링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좀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새 자전거를 그냥 간단하게 옆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안 돌아갑니다. 네, 물론 뒤쪽에 프릴 바디 쪽 베어링도 좀 뻑뻑해서 안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쪽에 결합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새 제품들은 여기 정식 토크로 규정 토크로 빡 조아 놓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이게 좀 한 5,000km, 10,000km 타다 보면 이제 안 베어링 그 그리스도 좀 많이 좀 약간 소모가 되면서 또 요 사이에 이 틈도 약간씩 유격이 생기겠죠. 그러면서 이 구름색이 굉장히 좋아져요. 네. 요거는 제가 타는 좀 가볍죠. 이게 돌려보면 돌아가는 느낌이 좀 가볍습니다. 뻑뻑해요. 이 새 자전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새 자전거를 탈 때 제일 먼저 손을 보는 데가 사실 이 크랭크 이 픽싱 볼트죠. 요거를 가장 먼저 손을 봐요. 그런데 요 캐논데이 크랭크, SI 크랭크라든가 다른 기타 스랭 크랭크라든가 이 제품들은 피싱 볼트 압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규정대로 다 좋아야 됩니다. 근데 유일하게 시마노 크랭크가 참 좋은 점이 이 픽싱 볼트를 규정 토크가 0.7에서 1.5 뉴턴 정도로 이제 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새 제품이 오면은 조금 보면 그 이상 쪼아서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압이 좀 빡빡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새 제품을 제가 탄다 하면 이 피싱 볼트를 풀어가지고 토크를 굉장히 약하게 해서 결합을 해요. 그러면 사실 새 제품이라도 크게 저항이 안 생기고 좀 부드러운 회전력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느꼈었냐면 제가 MTB를 스캇을 타고 300km 울트라 300 280 랠리 이런 걸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 300km 랠리를 갔다 오고 나서 그 프레임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구매했던 샵 사장이 이 프레임을 교체를 해줬어요.
워런티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워런티 받아가지고 타는데 뭐 자기가 서비스로 해줄 테니까 그 크랭크를 XT 크랭크로 업그레이드 뭐 안 하겠냐고 이렇게 묻더라고.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, 고마워서 그럼 XT 크랭크 하나 제가 업그레이드 하겠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탔거든요. 그래서 마산에서 진주까지 라이딩을 갔는데 이게 그 워런티 받기 전에 그 감이 아니더라고요. 너무 힘든 거예요. 와, 그래서 이게 왜 힘들지라고 해가지고 마침 또 진주에 도착을 하니까 마산 진주간이 한 60km 나오거든요. 그 60km 타고 그 마침 또 진주에 제 아는 형님이 샵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공구를 좀 빌려서 제가 사실은 이 크랭크에 그 크랭크 암 볼트를 풀고, 그때는 그게 이제 XT니까 시마노 계열은 다 똑같습니다. 픽싱 볼트를 풀어가지고 정말 약하게 좋았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재결합하고 이제 진주에서 마산으로 턴을 하는데 옛날 그 느낌이 그대로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저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. 이게 이 피싱 볼트를 쪼는 이 압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. 예, 그래서 저는 항상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떤 자전거를 제가 타든지 간에 네, 저는 이 피싱 볼트의 크랭크 안 피싱 볼트를 풀어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했어요. 네.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제품은 크랭크가 지금 뭐 피싱 볼트를 토크를 조정해서 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건 고정 토크로 쪼아야 되는 거고, 이런 크랭크는 사실은 그냥 5,000km나 10,000km를 내가 타서 이 뭐 전체적으로 좀 구름성이 원활해질 때까지 길을 좀 들여야 됩니다. 네. 아니면은 뭐 사실은 뭐 비비를 뜯어가지고 비비 안에 있는 뭐 구리스, 구리스를 다 빼내고, 사실은 구리스 말고 또 저 오일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 오일을 넣으면 구름성 자체가 달라집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오일을 넣으면 정비 주기가 굉장히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불편해요, 사실은. 특히나 또 이 프레스 비비는 이 뺐다가 다시 재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왜냐면 뺄 때 보면 안쪽에서 그 공구를 걸고 빼는데 그때 보면 안쪽 플라스틱에 좀 약간 찌그러져요. 그러면 그 찌그러진 부분이 이 베어링 구름성의 어떤 방해 요소가 됩니다. 그래서 프레스 비비는 웬만하면 사실 빼면은 재사용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 뭐 새 비비를 베어링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를 걷어내고 뭐 오일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비비컵에서 또 베어링 빼는 것도 사실은 뭐 공부도 있어야 되고 뭐 쉬운 작업은 또 아니에요. 또 섬세합니다. 그 작업도 잘못하면 뭐 비비컵이 좀 손상이 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저 베어링을 덮고 있는 덮개가 또 있거든요. 그것도 손상이 가면 구름성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. 사실 그래서 비비는 웬만하면 뭐 베어링 손대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. 네. 실제로 뭐 저는 하부 베어링이나 비비 베어링도 뭐 빼가지고 구리스 걷어내고 오일을 넣고 또 타본 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구름성은 아주 좋아요.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석 달에 한 번씩 재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비추입니다. 자, 구리스 안에 걷어내고요. 그냥 오일을 집어넣고 작업한 베어링의 구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. 돌아가는 게 보이나요? 네, 뭐 부드럽습니다. 돌려보면. 자, 이 제품은 이 베어링은 새 겁니다. 좀 저가형 베어링이긴 한데, 자, 이 구름성이 느껴지시나요? 보통 안에 구리스가 완충되어 있는 이 베어링들은 구름성이 다 이렇습니다. 좀 좋은 좀 비싼 베어링은 이거보다 조금 더 구름성이 있긴 한데, 사실은 구리스를 걷어내고 오일을 넣은 이 제품처럼의 구름성은 나오지가 않아요. 근데 뭐 구름성만 놓고 따지면 무부하 상태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오일 작업을 한 베어링이 구름성이 좋습니다. 근데 과연 체중이 실리고 힘을 받았을 때 또 구름성은 또 과연 뭐 무부하 상태인 것처럼 서로 차이가 나는가, 또 요거는 사실 조금 저도 아리까리 하긴 한데, 실제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라이딩을 했을 때 뭐 베어링들의 구름성이 좀 좋다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작업은 사실 이제 하진 않습니다. 전에는 뭐 기록, 스트라바 기록에 좀 연연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작업도 재미삼아 했었는데, 이거는 자전거 특히 이게 유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베어링을 이렇게 해서 돌리면 뭐 잘 돌아간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
저 인라인 스케이트 그 선수 출신인 그 친구하고 라이딩을 제가 많이 하고 한때 조금 뭐 알고 지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자기들은 스케이트 베어링 다 분해해가지고 안에 그리스를 다 걷어낸 다음에 네, 이렇게 오일 작업을 한다고. 그 스케이트야 뭐 빼고 이렇게 오일 작업하고 뭐 이렇게 좀 간편하니까 뭐 얼마든지 뭐 시합 끝나고 또 와서 또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 자전거는 사실 허브에서 베어링 빼는 게 프론트는 쉬운데 리어 허브 조금 힘들어요. 그리고 비비는 아예 뭐 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